더 해빙 116쪽 13 귀인 바람이 서늘해지고 있었다. 오늘의 만남을 곧 마무리해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아직도 질문해야 할 것이 많았다. 나는 조급해진 마음으로 물었다. 해빙을 하는 진짜 부자들이 남들보다 수십 배의 부를 끌어당기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 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복권에라도 당첨되는 걸까요? 경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조금 실망스러웠다.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였다. 혹시 좋은 인맥이나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 사업 아이템이나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취직 자리? 아니면 너그러운 상사에게 보너스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연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어떻게 돈이 들어올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것을 소중히 갖고 나간다는 데에 있죠. 그들이 인연을 통해 해빙의 과실을 거두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여기서 귀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좋은 인연이란 귀인과 같은 말인가 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물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다 뻔한데 해빙을 하면 귀인이 짜장하고 나타날까요? 내가 양팔을 벌리고 웃은 표정을 짓자 서연이 유쾌하게 웃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상사 등 직접 아는 사람만이 귀인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해요. 무슨 말일까?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도 평생 귀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선생님께는 어떤 분이 귀인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릴 적 저를 키워주셨던 이모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죠. 대가를 바라거나 소유하지 않는 사랑 말이에요. 사랑은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동서양 고정 속 철학과 과학자 사상가들도 제 귀인이죠. 어릴 적부터 상상 속에서 그들과 토론했거든요. 덕분에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넓힐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귀인이 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듣자 귀인을 통해 행운을 잡은 부자들이 생각났다. 1970년대 중반 조지 루카스가 구상하던 영화가 하나 있었다. 제목은 스타워즈.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축할 때 영감을 받은 것이 일본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와 숨겨진 요새의 새 악인이었다. 스타워즈는 1977년 개봉 이후 제작비의 70회가 넘는 수익을 거두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덕분에 루카스도 억만장자가 되었다. 1980년이 되자 이번에는 루카스가 구로사와를 돕겠다고 나섰다. 마음속 은인이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었다. 그렇게 제작과 투자를 해결해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카게무샤. 지금까지도 세계의 명작으로 칭송받는 영화이다. 그리고 199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로사와 공로상을 받을 때 시상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루카스였다.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무대로 오른 것이었다. 마빈의 일화도 떠올랐다. 2017년 2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호주의 뉴캐슬 대학에 2천만 달러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호주의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 시절 알게 된 몰리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16세의 마인이 중국을 여행하던 몰리의 가족과 만난 것은 1980년 이후 그를 호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펜팔을 통해 우정을 나누었다. 몇 년 후 몰리가 마인을 호주로 초청했을 때였다. 비자가 계속 거절당하는 바람에 마윈이 곤란을 겪자 몰리가 끈질기게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덕분에 마윈은 7번의 신청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훗날 마윈은 호주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젊은 시절 내가 우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문화,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호주인. 이 모두가 내 세계관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2004년 사망한 몰리를 기르기 위해 마윈은 호주 아버지의 나라에 2천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보답하겠다는 뜻이었다. 루카스 귀인이 그로사와라면 마인이 만난 은인은 몰리였다. 부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이해가 더 쉬웠다. 귀인이 직접 돈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대신 사람들을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내가 말했다. 사례를 살펴보니 부자들도 귀인에게 보답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무인승차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부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셈이에요. 루카스와 고루사와가 서로 도와준 것처럼요. 서연의 목소리에도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것이 전형적인 부자들의 인간관계예요.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는 거죠. 홍 기자님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설레고 행복했어요. 상대가 기뻐할 걸 상상하니 기분이 더 좋았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서연이 간조했다. 그것이 바로 해빙이에요. 있음을 느끼니까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반면 다른 사람들의 덕만 보려고 한다면 기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퍼뜩 정신이 들었다. 나의 기인이 바로 앞에 있지 않은가. 세상 모든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녀 서연 말이다. 이토록 정성을 다해서 나를 끌어주다니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오늘을 보답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겠노라 나는 결심했다. 진짜 부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셈이에요. 있음을 느끼니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을 끌어당기게 되죠.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귀인.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2007년 거품이 빠질 것을 내다본 서은이 이렇게 조언했다. 조만간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앞으로 3분기 내에 부동산에서 손을 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조언을 들은 두 투자가 있었다. 첫 번째 부자는 해빙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재산을 수억 달러로 불린 사람이었다. 직관력이 좋았고 인맥 관리에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인을 소중하게 받들 줄도 알았다. 회원의 충고를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산을 현금화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평생 부동산만을 해봐서 주식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어온 패턴을 분석해보면 공격적인 주식 투자보다 외환이 낫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얼마 후 외환 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달러 값이 치솟았다. 외환으로 큰 이득을 본 그는 싼 값에 부동산을 다시 사들였고 그 과정을 통해 재산을 2배 이상 불릴 수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큰 돈까지 벌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반면 자영업을 통해 재산을 늘린 두 번째 부자는 성원의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 망설이기만 했다. 평생 다른 곳에 투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 제일 안전한 투자처가 아닐까요? 괜히 위험을 감수했다가 애써 모은 돈을 잃게 되면 어쩌죠? 젊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해온 그는 지폐 한 장을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매일 저녁 다리미를 꺼내 그날 벌어들인 현금을 모두 다릴 정도로 돈을 아끼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 대상을 바꾸라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얼마 안가 시장이 폭락하자 부자의 현금 유동성 또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없게 된 그는 오랜 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구루 스토리. 고등학생 구루가 되다. 학교 앞에 웬 고급차가 왜 이리 많아? 친구의 푸념을 들은 고등학생 소연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차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만나기 위해 학교 앞으로 몰려든 사람이었다. 7살부터 시작한 국민영화 공부에 서연은 매섭게 몰입했다. 매일 몇 시간을 걸쳐 고전을 탐구하고 사례를 분석해 나갔다. 유달리 총명한 아이였기에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반년이 지나자 할머니가 더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이후